저는 오늘 서울대학교 합격 스토리 몰입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희망 나눔을 하게 된 신진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김동현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제 이름은 신진명이고요. 축복과정 3세이고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구 청년 21살이고요. 그리고 특징으로는 인품이 훌륭하고 외모적으로도 좀 귀엽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빛과 소금을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풀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좀 이상한 걸 넣었고요. 네, 그러면 진짜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렇게 아프리카를 거닐다가 거대한 사자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들 것 같으세요? 아마도 진짜 큰일 났다. 저기서 반응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도망가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엄청 가득 차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 상황에서 오늘 집에 가스밸브 잠그고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오늘 맨유랑 리버풀 경기 있는데 그거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오로지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최대 능력을 발휘하는 상태를 몰입이라고 합니다. 몰입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주위의 모든 잡념, 방해물들을 차단하고 원하는 어느 한 곳에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일. 그리고 몰입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에너지가 쏠리고 완전히 참가해서 활동을 즐기는 상태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몰입은 한 가지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 몰입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사전적 의미는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고요. 그럼 다시 서울대학교 이야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서울대 합격 스토리는 약간은 좀 특별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기 두 개의 숫자가 보이죠? 이 왼쪽에 보이는 179라는 숫자가 바로 제 고등학교 입학할 때 등수이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3이라는 숫자가 저 졸업할 때 등수예요. 그래서 흔히 중학교 때는 공부를 안 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정신 차리고 인생 역전했다, 그런 스토리의 주인공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학생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서 왜 그렇게 공부를 이렇게 성적이 오를 수가 있었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이전에 제가 중학교 때 어떤 학생이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모두의 마블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렇게 어느 순간 보면 제 도덕책은 이렇게 모두의 마블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국어책을 이렇게 국어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어딘가 막 불안하고 약간 수업 시간에 집중 못하고 약간 이런 학생 있잖아요. 제가 바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즉 저는 중학교 때는 공부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공부랑 약간 담을 쌓은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제 친구들인데 아주 공부 잘하고 성실하게 생겼죠?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제 친구들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공부랑은 정말 담을 쌓은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기 보시면 저기 보이는 당구 치고 있는 사람이 저인데, 중학생 때 저는 학교가 끝나면 항상 당구장, PC방, 노래방 이런 데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밤늦게까지 놀다가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이제 밤늦게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혼나고 약간 이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맨날 놀기만 하던 저도 마음 한구석에는 고등학교에 가면은 나도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놀 만큼 놀았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고등학생으로서 뭔가 노는 모습보다는 뭔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조금 더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유튜브에서 어떤 한 영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한 인터넷 강사분께서 누구든지
중학교 때까지 어떻게 살았던 네가 누구든지 간에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본인의 경험담에 비추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왔고, 아, 나도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왕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목표를 서울대로 잡으면 좋지라는 정말 단순하고 좀 미개한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 되는데, 저는 고등학교 이전에는 공부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이는 박철범의 하루 공부법이라는 책을 사서 완독하고 정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치열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스터디 코드는 공부법에 대한 그런 강의를 제공하는 그런 교육 플랫폼인데, 여기서 공부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선생님들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잖아요. 국어는 이렇게 해야 돼, 수학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도 다 참고를 해가지고 저만의 종합적인 공부 방법을 정립을 했고, 그거에 맞게 공부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니 여기 보이는 것들이 제가 한 학기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서 공부를 소화해야 했던 그런 책의 양들인데요. 사실 여기 보이는 것들은 수학, 그리고 영어, 그 다음에 국어, 이 세 과목밖에 없고 나머지 사탐, 과탐 이런 것들은 제가 구할 수가 없어서 포함을 안 했는데, 사실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제가 참고한 여러 가지 공부법 그런 내용들에서 여기 지금 보시는 수학의 정석, 그리고 마플 이런 개념 유형 문제집들은 3번 정도 보면 좋다. 그리고 일품 블랙라벨 같은 좀 고난이도 문제집들은 2번 정도 풀면 좋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많이 풀어야 되는구나. 사실은 4권인데 10권 같은 4권이구나. 그리고 저기 보이는 큐스킬과 국어는 제 고등학교 교과서였는데, 이 고등학교 교과서는 사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암기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4번도 아니고 사실은 수십 번을 정말 봤다고 할 정도로 공부해야 되는 양이 정말 많았습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죠. 막 중학교 때 맨날 당구만 치고 노래방만 가던 애가 이거 이렇게 많은 양을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나,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진짜 포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떡하나 제가 서울대학교 가겠다고 그런 헛소리를 했었고, 그러면 다짐한 대로 열심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생활 계획표를 짜게 됩니다. 초등학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만 보던 생활 계획표를 저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짜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 생활 계획표를 짜지 않으면 그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공부량을 제가 체계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생활 계획표를 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생활 계획표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건데요. 보시면 12시부터 6시까지 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공부라고 되어 있죠.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럴 거면 생활 계획표를 왜 짰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지키지도 못할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하면은 너는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뭐 그렇게 더럽게 사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아니죠. 저도 이제 잠만 이렇게 규칙적으로 자고 밥도 먹고 씻기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저는 진짜 하루 종일 눈을 뜨고 다시 눈을 감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공부에 대해 온 정신을 이렇게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었어요. 진짜 길거리를 걸을 때도, 그리고 뭐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뭐 볼일을 볼 때도 제가 항상 공부하던 것을 들고 가서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했었습니다. 그만큼 뭔가 절박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계획했던 목표 공부량을 다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뭘 들고 있지 않더라도 항상 제가 풀고 있던 그런 안 풀리는 수학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일들을 처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항상 뭔가 제 정신을 뭔가 공부 쪽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부 이외의 것들 있잖아요. 좀 자극적인, 공부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전혀 제가 하지 않기로 차단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고등학교 때 매점 이런 거 저는 정말 안 갔고요. 그리고 운동이나 축구 뭐 이런 거 남학생들 좋아하는데 저는 정말 한 번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SNS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저 하나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뭐 책도 안 읽었습니다. 그냥 공부만 했습니다. 전 정말 공부만 했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 쉬는 시간 할 거 없이 항상 저는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진명아 어디 놀러 가자 이런 식으로 말을 걸기도 좀 미안해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활 계획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고, 여러분들한테 제 진짜 생활 계획표를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렇게 해도 제가 원했던 공부량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저렇게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하하가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공부가 좀 재밌어져요.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 하면은 무슨 소리야, 어떻게 공부가 돼 있어, 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공부가 하기 싫다 또는 뭔가 공부 너무 재미없어 이런 생각이 전혀 하나도 들지가 않아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자체, 공부 자체가 그냥 저 자신이 되어버려요. 그냥 뭔가 공부에 완전히 몰입해서 공부가 약간 물화일체가 되듯이 그러한 저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부 이외의 것들은 머릿속에 잘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자기 전까지 수학 문제를 저는 진짜 막 한 1분 전까지 풀다가 바로 눈 감고 잠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꿈에서 수학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진짜 정말로. 그러면은 근데 꿈에서 수학 문제를 약간 그 솔루션의 힌트를 얻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정말 그 문제집 풀어서 막 풀고, 왜냐면 저는 그 수학 문제가 정말 풀고 싶었거든요. 그때 궁금하고. 그래서 그런 경험도, 신기한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지식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에서 뭔가 즐거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히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보통 고등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막 게임하고 싶은데 막 어떡하지 막 하는데, 저는 그냥 그런 게 약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에만 항상 몰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부터 뭔가 힘들어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부의 효과가, 몰입한 공부의 효과가 어땠느냐, 보시면 국어 3등급,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 경제 1등, 정보가 1등, 화학 1등, 한문 2등 이렇게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공부를 안 했던 제가 이렇게 받았다는 건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일반고가 아니라 자사고에 진학을 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제가 고등학교, 그러니까 저희 자사고가 약간 미달이 나서서 운 좋게 뭔가 면접도 안 보고 자소서도 안 쓰고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자사고에서 저렇게 받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고 나니까 저한테 드는 생각, 다가오는 거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진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희열감. 진짜 너무 기쁘다, 내가 노력해서 성취해냈구나. 진짜 약간 그 쾌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첫 번째로 다가왔고, 두 번째는 진짜 하니까 할 수 있구나, 내가 노력하니까 성취가 오는구나, 결과가 따라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어요. 재밌네? 그러면 조금 더 해보자, 계속 해보자, 쭉 가자, 약간 이런 생각이 저한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이 공부하는 스탠스, 태도를 계속 쭉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공부만 했던 저의 성적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제 내신 성적 문과 기준인데요. 1학년 1학기, 저게 1학년 1학기인데 사실은 이게 문과 1등이었어요. 문과 1등이었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또 1등,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2등, 2학년 2학기 때는 약간 제가 정신을 못 차려서 5등,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다시 1등으로 해가지고 제가 최종 3등으로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서울대학교 합격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이것으로 제가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서사는 여기까지 끝이 났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몰입이에요.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생활에 중심에 몰입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온전한 몰입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성적을 좋게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몰입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이라는 책의 내용을 빌리자면 몰입은 도전 과제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며 삶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도전들에 대해서 몰입을 활용함으로써 삶의 가장 유익한 경험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에게 도전 과제라고 하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었고 그 도전 과제들이 각각 이번 중간고사를 잘 마치는 것, 그리고 다음 기말고사를 잘 마치는 것, 그리고 이번 수행평가를 잘 마치는 것, 이렇게 작은 도전 과제들로 쪼개졌고 저는 이런 작은 도전 과제들을 몰입을 활용함으로써 그 과정을 즐겁게 남기면서도 뭔가 그거를 결과를 성취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희열을 얻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몰입을 한 번 한 번 경험할 때마다 제가 느낀 건 진짜 나도 할 수 있구나, 진짜 재밌네,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게 10번이 되고 20번이 되고 3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몰입을 경험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런 태도가 자리 잡게 되었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이 한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서울대에 와서 제가 얻은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몰입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고, 몰입의 힘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고, 몰입의 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로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태도를 제가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제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와서 얻은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라고 정말 저는 확신하고 자부합니다.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누구에게나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그게 바로 서울대학교였고 앞으로도 그런 순간이 수없이 많이 찾아오겠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순간에 몰입을 활용함으로써 그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저의 고등학교 시절은 극단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몰입을 할 수도 없고 몰입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생을 살면서 빠른 시일 내에 몰입을 경험해보고 몰입의 힘이 무엇인지, 몰입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황농문 교수님의 말씀을 빌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과제에 결과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되면 몰입할 수 없습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몰입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내 손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과정, 내가 해야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또한 잠을 줄이지 말고 충분히 자되 깨어있는 시간에는 1초도 쉬면 안 됩니다. 일부러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몰입도가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제 부족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